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연 고점을 다시 갈아치우면서 1780선 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해줬고요. 기관 역시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오늘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동반 상승했다는 점 역시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고슬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VSS에서 정은성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782선에서 오늘장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오늘장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일 시장 오랜만에 참 기대치에 부응하는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지난주 시장이 사실은 1770포인트 돌파 이후에 시장이 답보 상태를 이어가면서 투자자들도 하여금 빼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는 그런 좀 애매모호한 시장이 연결되는데 반면에 금일 시장은 지초가부터 강하게 출발한 이후에 결국 22.94포인트나 상승하면서 1782포인트에 안착을 하면서 이제는 1770포인트가 아닌 1780포인트 안착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동반 매수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선물의 매수세가 오늘 약 4,800억 가량 유입됐었거든요. 결국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또 다른 수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극시키면서 결국 프로그램을 매수 우위로 만들면서 국내 증시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프로그램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현선물의 차이인 베이시스가 콘텐쿠를 유지한다 그러더라도 콘텐쿠가 1 이하로 내려오면 프로그램이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프로그램에 강력한 매수가 유발이 된다 그런다면 콘텐츠가 1 이상이 유지가 된다 그런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함과 동시에 좀 선물을 같이 매수를 하면서 결국 베이시스가 강세폭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매수도 이끌어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수급 주체라고 할 수 있다면 사실 연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도 연기금이 저가 매수를 꾸준히 유입하면서 국내 증시를 좀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매도가 나타난 것이 좀 투신권을 중심으로는 매도가 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투신권은 펀드 환매 물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투신권의 매도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외국인들과 프로그램 그리고 연기금 매수세가 국내 증시를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오늘 가장 강한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 바로 증권업종이었는데요. 증권업종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종이 상승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결국 증권업종이 상승을 하고 결국 증권업종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다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조금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컸던 요인이 바로 자동차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우리 자동차 관련주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내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러브콜을 좀 자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증권업종과 동시에 자동차 업종 그리고 화학업종이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다면 결국 BDI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BDI 지수도 최근에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결국 이것이 경기 회복에 대한 전초전이라는 의견들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자극을 하고 있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있다 그런다면 결국 무디스가 국내 어떤 신용평가를 이례적으로 2단계나 상승을 시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상승을 조금 즐길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적 시즌이 끝남과 동시에 이런 모멘텀들이 결국 국내 주식 시장을 상승세로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1800포인트 돌파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정 팀장님께서는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박스권 상향을 돌파한 이후에 새로운 박스권을 쓸 수 있겠다라는 시각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올라갈수록 펀드 판매 물량도 부담이 되고요. 또 어닝 시즌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점들을 초점을 맞추고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 건지 자세한 얘기를 여쭤볼게요. 네, 오늘 일단 국내 증시가 2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사실 이런 강세가 연일 이어지기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18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돌파 후 안착이 아니라 그러니까 터치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는 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이제 실적 시즌이 끝이 났고요.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만약에 저번 달이 실적 시즌이 아니었다라고 가능한다 그런다면 국내 주식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제가 볼 때는 좀 약세로 전환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경기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타나면서 더블딥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더블딥에 대한 논란이 결국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달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이것을 해소해 준 상황이지만 기업들의 실적도 일단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큰 상승은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수급적인 측면은 이게 하나의 심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도 지난달에 박스권 돌파 이후에도 무려 3조 원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이것은 여전히 국내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1750포인트만 넘어간다 그런다면 펀드 판매 물량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면서 투신권의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은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을 연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결국 투신권의 매도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굳이 강하게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만 유지한다 그런다면 펀드 판매 물량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1800포인트를 터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1800포인트를 넘어서서 뭐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한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잠시 접어두고요. 지금은 잠시 이제 답보 상태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은 가장 이제 휴가 시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식시장도 휴가를 간다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수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지수 말고 업종이나 종목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가장 관심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결국 증권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일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거래량도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큰 것이 증권업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경기의 바로 밑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다면은 BDI 지수와 연관이 가장 많은 것이 해운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도 역시 해운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진해운이 약 4.7%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해운도 2.4%, STX 페노션 같은 경우도 약 3%가량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시장의 어떤 대안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 증시가 만약에 1800포인트를 안착을 하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주도주라고 한다 그런다면 IT와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업종이 강세가 나타났지만 반대로 IT 업종은 그에 따른 어떤 강세가 못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IT 업종이 강세가 나타난다 그런다면 IT 업종은 제가 볼 때는 뭐 꾸준히 저점 매수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주식고술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을 함께하는 저희 대박클럽 여러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 샵 55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이나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시면 되는데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예,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자, 정 팀장님. 네. 오늘 어떤 기업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최근에 좀 말이 많았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인 루멘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멘스요? 네. 네, 루멘스는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LED 관련주인데요. 올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리고는 있지만 또 이제 과잉 공급에 따른 기업의 그 수익률 감소라는 전망, 그래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루멘스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네, 루멘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LED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삼성전자를 주 거래선으로 LED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거래선인데요. 2008년 2월에 LC텍이 루멘스로 상호 변경이 되면서 이제 상장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좋게 보면 상호 변경인데 나쁘게 보면 우회 상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나쁜 의미에서는 우회 상장, 좋게 보면 이제 상호 변경을 하면서 그 코스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LED 부품을 사실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LED TV 판매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하나의 어떤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작년 이후에 삼성전자가 전 세계 LED 시장을 석권을 하면서 결국 LED TV 하면 삼성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의 어떤 입지가 강화되면서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어서 연일 최고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강점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녹색 성장의 일환으로서 사실은 LED가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LED TV와 더불어서 LED 조명 등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앞으로 성장성이 좀 많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상한 리포트가 사실 이치에도 맞지 않는 리포트를 나타내면서 결국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려와 또는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LED주가 왜 또 이렇게 친환경적인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도 같은데요. 백열등은 한 80% 정도가 열에너지로 바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빛에너지로 그만큼 활용이 못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또 LED 또 부품주로서 루멘스가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효과가 적잖지 않은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루멘스 기존의 매출 성과는 어땠는지 재무 상태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출액이 좀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2007년도 매출액이 불과 123억 원이었습니다. 2007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123억 원이었고요. 당기순이익은 27억이었는데 작년 매출액이 1,330억 원이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 불과 2년 만에 사실은 뭐 몇 퍼센트 올랐는지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좀 본격적으로 강력한 상승이 나타냈고요. 당기순이익도 역시 52억 원을 시현할 정도로 견조한 상승이 나타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그러니까 2010년 1월부터 3월달 1분기 실적만 무려 505억 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LED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삼성전자의 LED TV가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루멘스의 매출액도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역시 47억 원을 시현할 정도로 안정적인 이익을 나타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009년 1년 동안의 당기순이익이 52억 원인데 반해가지고 2010년 한 분기에만 당기순이익이 47억 원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서 엄청난 어떤 수익성 개선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09년 흑자 재난 이후에 재무 구조도 점진적으로 안정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약 100%가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2009년도도 마찬가지로 유동 비율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 100%가 150%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2008년도에 당기순 손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다소 부채 비율이 이전보다는 조금 높아져 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뭐 과잉 상태도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하고 있는 부채 비율이 약 200% 정도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비하면 지금 현재 약 100% 가량이라 본다 그런다면은 부채 비율도 상당히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서 점진적인 재무 구조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만약에 올해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현재의 어떤 매출액 성과라든가 이게 성과만 유지만 한다 그러더라도 뭐 부채 비율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유동 비율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즉 그 재무 구조가 계속해서 좋아져 가는 그런 이치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반기에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최근에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해드렸듯이 그러니까 공급 과잉에 따른 이익 감소, 업황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LED 관련주들이 계속된 하락세를 보였고, 이 루멘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루멘스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참 말들이 많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LED 관련 업종에 너무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말이 꼬이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사실은 조금 정말 뭐 이상한 리포트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최근에 안 좋은 말들이 많았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LED 시장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뭐 유효하다라는 그렇게 쏟아냈던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가 불과 석 달 만에 안면 몰수하고 공급 과잉이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감들을 나타내면서 결국 주가의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났다 그런다면 이런 리포트도 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석 달 만에 안면 몰수를 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LED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서울반도체라든가 삼성전기, 루멘스 등이 작년 이후부터 꾸준한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은 언제나 차익 실현할 때는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하는 무엇을 만들어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하락시켜 놓고
왜 하락했는데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이유를 찾아야 될 마땅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예, 하락의 명분을 찾은 거네요. 그렇죠. 일단 하락의 명분을 찾았는데 하락의 명분이 딱히 없다 보니까 불과 석 달 전에 나타냈던 리포트를 안면 몰수하면서 바꿔가지고 공급 강행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제가 볼 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LED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LED TV 모듈을 20% 이상 납품하는 루멘스는 추세적으로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이어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LED TV는 이제 겨우 시장에 정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LED TV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다 그런다면은 국내 최초로 외장형 LED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장품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기아차의 사이드 미러를 납품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건축물 프로젝트 수주에 따라서 수익성이 향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LED 업체와는 달리 루멘스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파저라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LED TV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직화형 LED TV고 또 하나는 엣지형 LED TV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직화형 LED TV 같은 경우에는 LCD판 뒤에 LED를 촘촘하게 박아서 빛을 내는 것을 직화형 LED TV라 그러고요. 그리고 엣지형 LED TV 같은 경우에는 LCD판의 양 사이드로만 LED를 박아서 빛을 내는 건데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 사실은 직화형보다는 엣지형 LED가 소모가 덜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을 보급화시키려 그런다면 결국 도광판이라는 부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도광판이라는 부품은 양 사이드에서 나오는 빛을 앞으로 쏘아져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광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엣지형 LED TV가 보급이 확산되면서 도광판이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광판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지분의 4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즉 토파즈의 지분을 48%에 보유하고 있는 루멘스가 결국 자회사의 어떤 실적 호조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LED TV에 대해서 정 팀장님 굉장히 잘 알고 계신데 혹시 공학도신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 팀장님께서는 LED 시장 성장성에 일단 힘을 실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지금 방송을 보시고 루멘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기술적인 분석도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가격대가 11,150원입니다. 현재 좀 저가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주가의 하락이 좀 과도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14,000원에서 11,000원대까지는 그냥 속절없이 밀려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가격적인 부담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매수 단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11,000원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1,000원대는 올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5월 달부터 계속 지지해서 받았던 11,000원대, 그러니까 이 부분쯤이 온다 그런다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단가를 11,000원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만원에 대한 어떤 공방전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11,000원대 매수하고 만원대까지 밀린다 그런다면 이 부분은 제가 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지가 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주가는 제가 볼 때는 8,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11,000원에 매수를 하고요. 손절가는 만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는 14,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000원에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숨에 돌파하고 넘어가기는 힘들다라는 가정이면은 일단 목표 단가는 일단 14,000원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에 LED 시장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루멘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은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 루멘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그간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을 담고 계셨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 팀장님, 네. 어떤 종목들이 있으셨어요? 네, 지금 현재 제가 포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두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물론 시장의 호황에 따라서 조금은 주식 비중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두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종목이 LG전자고요. 보유 비중은 약 20%고 SK증권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종목은 SK증권으로 보유 비중은 약 2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40%의 주식의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식 비중이 좀 보수적이세요. 네.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이유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은 사실은 제가 단기 트레이딩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더라도 절대로 주식 보유 비중을 60% 이상은 잘 안 늘립니다. 40%를 가지고는 당일 좀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식 보유 비중을 60% 이상으로는 잘 안 늘리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팀장님, 그렇다면 오늘 들고 나오신 LG전자,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부터 좀 살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얼마였고 또 향후의 흐름은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LG전자는 제가 매수했던 가격은 10만 원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10만 원대에 5월 달부터 계속해서 공방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9만 5천 원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10만 원에 매수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단가는 10만 원이고요. 수익은 크게 안 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LG전자를 매수하게 됐던 배경을 살펴보면은 결국 LG전자는 연초 이후에 상당히 말들이 많았던 종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연초에는 트럼 세탁기가 뭐 애들이 칠식사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LG전자만의 이유는 아니었었거든요. 다른 트럼 세탁기도 동일한 제조 공법을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LG전자만 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상하게 LG전자가 뭐 밉보인 게인지 모르겠지만은 LG전자의 하락폭이 좀 컸다. 그런 이유 등으로 LG전자의 하락폭이 컸고요. 그리고 최근에 5월달에 또 하락이 컸던 이유가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스마트폰의 우려감과 또 하나는 LED TV의 우려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 대항할 만한 갤럭시 S라는 스마트폰을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충분히 스마트폰 시장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많았던 반면에 LG전자는 딱히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서로 입장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결국 LG전자가 옵티머스라는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에 옵티머스 Z까지 출시하면서 스마트폰의 비중 확대를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LED-TV 역시 최근에 시장의 어떤 선점은 결국 삼성전자에 내줬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후 빠른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을 단행을 하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스마트폰과 LED-TV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장의 큰 의미에서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이러한 움직임들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연고점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만은 결국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저점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굵어질 수 있는 종목이 LG전자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지금은 충분히 LG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냥 꾸준히 들고 가면 된다라는 제 마인드의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도 제가 볼 때는 뭐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월 말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6월 30일 날 결국 주가가 91,400원 저점으로 이제 반등을 하면서 결국 하락 추세도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락 추세 끝 그리고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결국 이제는 상승의 일만 남지 않았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5월달 들어서 LG전자가 10만 원 선 밑으로 내려갈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았는데요. LG전자가 9만 1,000원 선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정은성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시점을 기다리셨다가 10만 원 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 한 2%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정 팀장님, 네. LG전자 갖고 계신 분들 참 많거든요.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나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LG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단기 트레이딩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LG전자는 제가 지금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LG전자를 목표가를 먼저 설정을 한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1차 목표가는 약 12만 5천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급락이 나타난 이후에 반등이 나타나면서 12만 5천 원대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12만 5천 원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산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넘어야 되는 산들이 뭐 121선이라든가 아니면 200선 정도의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가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뭐 정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뭐
무겁게 또는 미련하게 가지고 가는 종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 팀장님, 네. 지금 시점에서 매수도 괜찮을까요? 네, 충분히 매수도 괜찮습니다. 10만 원 정도면 전혀 비싼 수준이 아니라고 예.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시장이 제가 1800포인트를 고점으로 당분간 터치를 하고 당분간 답보 상태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지금 그만큼 불안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시장이 불안할 때 나타나는 종목들이 보면은 싼 종목들, 주가가 싸다라고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붉어졌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사상 최악을 만들어내면서 이미 맞을 매를 다 맞았던 L전자가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붉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은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L전자가 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지금은 뭐 굳이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뭐 좀 타이트하게 대응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고 손절가를 10만 원으로 잡고 짧게 잡고요.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거 보고 있는데, 물론 10만 원 이탈했다 그래가지고 계속 하락한다기보다는 10만 원 이탈하면 제가 볼 땐 9만 5천 원까지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나는 타이트하게 대응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매수하고 10만 원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리고 2차적인 손절가는 약 뭐 9만 원 정도까지만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충분히 무리 없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정은성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 LG전자를 먼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은성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를 10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 한 13거래일 정도 들고 계십니다. 수익은 2.5% 정도 나고 있고요. 1차 목표가 12만 5천 원 주셨고 손절가 9만 원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중은 20% 정도가 있으시고요. 자, 정 팀장님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에는 SK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역시 증권주 중에 한 종목 갖고 계시네요. 네. SK증권을 가지고 있었던 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생각했던 게 지금 만약에 가격적인 부담감이 가장 없는 종목이 어떤 업종이냐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사실은 증권업종을 꼽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SK증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사실은 SK증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현대증권을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요. SK증권으로 제가 종목을 변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변경했던 이유가 지난달이었죠. 그러니까 6월 말에 이제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결국 이것이 현대증권까지 오면서 M&A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현대증권만 유독 많이 상승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승을 한 이후에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증권을 매도하고 차라리 다른 증권사를 사는 것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현대증권을 매도를 하고 SK증권으로 갈아탔었는데 결국 수익률은 사실은 현대증권이 더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아쉬운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저는 증권주를 하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증권주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최근에 급등을 했다고 하지만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많은 것이 증권업종이고요. 그리고 지수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물론 시장은 상승을 하고 조정을 하고 반복을 하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이 추세 상승이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증권주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권주는 제가 SK증권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굳이 SK증권이 아니더라도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증권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꼭 SK증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증권업종은 포트폴리오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술적인 움직임도 잘 살펴보면은 하락 추세가 조금 전환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작년 7월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속절없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후에 추세가 지금 완전히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이제 추세 상승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SK증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L전자하고 비슷한 의미에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꼭 가지고 가야 될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SK증권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정은성 팀장님의 SK증권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이 종목 역시 13거래일 정도 거래를 하신 종목이고요. 수익률은 한 9%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2,150원, 오늘 2,350원에 거래가 맞춰졌고요. 1차 목표가를 2,500원 제시하고 계십니다. 비중은 역시 20%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지수의 추가 상승이 점쳐지면서 증권주들 상승이라는 날개를 달았는데요. SK증권 역시 어떤 움직임 보일 수 있을지 향후에 좀 더 지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이 방송 보시고
하시고 또 포트 종목들 함께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월요일장 또 기억하시고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예,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유료 문자 번호고요. 한 건당 2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로 연결된 시청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외환은행요. 외환은행이요? 네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정도 갖고 계세요? 12,450원에요. 예. 20% 가지고 있거든요. 12,450원에 20% 정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네. 예. 7월 중순경에요. 예.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예. 좀 은행 주식이 오른다고 했는데, 외환은행은 금리가 올라도 별로 변동사항이 없어가지고, 예. 왜 이렇게 이 외환은행은 변동이 없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이렇게 되면 이 은행주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예,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 또 외국인이 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좀 이게 유리한 주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매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궁금해요. 예, 시청자분 굉장히 많이 일단 조사를 하셨고요. 네. 공부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을 저희가 오늘 속 시원히 풀어드릴게요. 예. 정 팀장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일단 매수하신 지가 그래도 한 달 안 넘으셨잖아요. 네네. 예, 조금 길게 보시면 또 다른 진단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중장기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릴까요? 네네,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조금 높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 외환은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함께 들었으니까요. 전화 네. 끊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정 팀장님. 네.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하신데 일단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호재일지 악재일지 그리고 환율과의 관계, 금리 인상은 증권주나 은행주들에게는 좋다고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일단 최근에 외환은행 움직임이 좋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각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좀 예.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주가에 좀 프리미엄이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이것이 매각이 좀 지연이 되면서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는 게 사실은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매각에 대한 칼자루를 론스타가 쥐고 있었거든요. 론스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은행, 대형 은행들이 서로 자기네들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비싼 가격에 좀 살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것이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은행들이 좀 태도가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고 이제 론스타로 아쉬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사지 않더라도 나중에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결국 기대감이 결국 주가의 최근에 어떤 하락을 좀 이끌어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모 방송국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외환은행을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안 샀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한 2년 있다가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지금 비싼 가격에 살 수 있을까? 결국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을 하면 경쟁을 할수록 콩고물이라는 것은 결국 론스타에게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을 조금 두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도 본다 그런다면 사실은 2009년 작년 연초 이후에 주가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5,000원대의 주가가 15,000원대까지 쉬지 않고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물론 뭐 금융위기가 해소가 됐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도 해소가 됐다는 안도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매각에 대한 프리미엄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상승을 했었는데 이 매각에 대한 프리미엄이 최근에 불확실성으로 좀 연결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하신 점이 바로 그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은행들의 어떤 수익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은행은 원래 이제
가장 큰 수익원이, 주수익원이 바로 예대금리를 이용한, 즉, 예대금리의 차이를 이용한 순이자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금과 대출의 금리를 이용해서 순이자 마진을, 주 수익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2%, 기준금리가 2%대를 유지하면서 순이자 마진이 변동폭이 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경기 회복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나타나면서 결국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예대금리 차이가 이제는 변동폭이 참 커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예대금리 차이에서 있는 순이자 마진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될 가능성이 더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고요. 그리고 7월 달에 금리가 한번 인상이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많으면 2번, 작으면 1번 정도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예정이 돼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어떤 모멘텀은 계속해서 외환은행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여전히 많이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은행들의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하락폭 이전의 수준도 제가 볼 때는 좀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금융위기라는 이상한 어떤 뭐 위기가 발달됨에 따라서 결국 그 미국의 어떤 은행들이,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사고를 쳐서 금융위기를 만들어낸 것인데, 이것이 전 세계 금융주들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은 그 나라의 일일 뿐이고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같은 금융주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발목이 묶이면서 주가의 상승을 제한하는 역할을 만들어냈었고요. 그리고 올해 나타났던 게 결국 유럽 은행들의 또 금융위기가 다시 터지면서 이것이 이제 엎친 데 덮치면서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 놈이 또 때리고, 또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이놈이 때리고 하는 의미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회복을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불확실성도 완전히 다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금융개혁 법안이 결국 통과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들이 해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말은 많았지만은 일단은 스트레스 테스트 역시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주의 발목을 잡았던 불확실성 요인들이 다소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은행주로 본다 그런다면은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들도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예정대로 단행이 된다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순이자 마진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높고,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또 하나 발표됐던 게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단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은행에서는 하나의 불확실성 해소 요인이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은 해소가 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결국 제가 볼 때는 뭐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은 아무래도 프리미엄을 받았던 부분들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메리트가 조금은 반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종목 역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좀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선이 12,000원 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계속해서 12,000원 선을 지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리면서 12,000원대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손절가를 정한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뭐 12,000원을 손절가로 정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여전히 1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외환은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2,000원, 목표가는 15,000원을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12,0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만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12,000원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 그런다면은 11,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타 금융업종에 비해서 외환은행의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금리나 환율 쪽이 아니라 오히려 매각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정 팀장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가격이 12,450원이시고요. 오늘 종가가 12,050원입니다. 일단은 손실이 나고 계시거든요. 좀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길 원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 처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그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바라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다면 차라리 해운주나 증권주 또는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더 낫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지금 뭐 12,450원이면은
결코 매수 단가가 비싼 편이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비중도 역시 20%가 그런다면 사실 적절한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조합해서 본다 그런다면은 뭐 지금 굳이 손절할 필요도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 우리가 흔히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서 20% 정도는요, 그냥 우직하게 들고 가는 그런 비중으로 남겨놓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판단이라 그런다면은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고, 그냥 목표 단가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5588번 문자 보내주실 때 전화 상담 받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한 건당 2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9030님의 종목이고요. 게임빌입니다. 28,800원에 50% 갖고 계시다고요. 남겨주셨는데 일단은 손실 중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부탁하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게임빌 최근에 하락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 작년 연말에 41,800원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24,700원. 어떻게 본다 그런다면 주가가 지금 반토막 수준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은 이유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데한 부담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달까지만 하더라도 15,000원대 또는 만원대의 주가가 작년 12월달에 그냥 48,100원까지 상승한 이유, 즉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지금은 기간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좀 겪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뭐 기간과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거쳐야 되는 시점에서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어떤 뭐 앱스토어에 결국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앱스토어의 판매 금지 등으로 인해서 악재가 좀 겹쳤지만은 여전히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뭐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게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인빌의 어떤 게임 종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무게 중심이 좀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본다라면은 지금은 주가의 어떤 하락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고, 지금쯤이면은 결국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비중이 과다하다는 겁니다. 28,800원이면은 뭐 주가가 싼 수준도 아닌 상태에서 주가를 샀었고요. 비중이 50% 그런다면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결국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깨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주식 보유 비중을 15% 또는 많이 가더라도 20%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8,800원대 만약에 주가가 반등이 나타나서 28,800원, 즉 그 매수 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다면은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시고요. 나머지 15%라든가 20% 정도는 그냥 목표 단가를 제가 35,000원을 일단 설정해 드리는데, 이 목표 단가까지는 그냥 뭐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9329님의 종목 제일기획 보겠습니다. 12,900원에 30%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와 매도가를 좀 알려주세요. 매수가를 알고 싶으시면 추가적인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예.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주 사업이 바로 광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경기가 좋아짐으로 인해가지고 각 그 기업들이 마케팅 활동, 즉 광고 선전비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결국 이것이 제일기획으로 하여금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1분기 매출액도 좋았고 2분기에 대한 실적도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밑바탕이 깔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즉 경기 회복이 밑바탕이 깔려 있다라고 본다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경기가 사실은 더블딥에 대한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표 자체가 계속해서 좋게 나타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지표가 숨고르게 하는 시간이라고 경제 지표가 숨고르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딥까지는 안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의 어떤 추세적인 회복이 이어진다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광고 시장 계속해서 파이가 크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광고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제일기획이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도 가장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보선이 끝났고 이에 따라서 이제 미디어 업종이라든가 광고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1위 업종, 즉 시장의 선도 업종 중심으로 수혜가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일기획만의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가장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제일기획이 삼성 계열사이기 때문에 뭐 광고 시장이 안 좋더라도 사실은 삼성이라는 엄청난 광고 시장만 가지고 간다 그러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갖춰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광고 시장도 파이가 커지고 삼성전자를 비롯했던 삼성 계열사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이것은 수혜를 제일기획으로 중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초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정도로 최근에 삼성에만 의존하던 어떤 사업 분야를 조금에서 다각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기획 역시 지금은 12,900원대가 30% 정도를 가지고 있고 매수가 대비해서는 손실이 나 있는 그런 상태지만은 뭐 굳이 탄탄한 회사를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 그런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12,000원을 설정해 드리고 싶은데 12,000원은 매수가과 동시에 손절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12,0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다시 주가가 11,000원대까지 이탈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0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대한해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56,8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향후 전망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684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단기 목표를 원한다면, 단기 수익을 원한다면 해운주를 봐라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 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확실한 증권주 또는 자동차 중에서 가장 이제 확실한 반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해운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해운주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BDI 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물동량 지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BDI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경기 회복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BDI 지수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다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이제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해운은 작년도에 손실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재무 구조가 좀 많이 취약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부채 비중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조금만 더 안 좋아진다 그런다면 주가의 하락폭은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경기에 대한 어떤 말들은 많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한해운도 추세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조금 생각보다는 좀 짧게, 제가 볼 때는 64,000원 정도, 64,000원 정도로 1차적인 목표 주가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욕심보다는 일단 6만을 넘어서서 64,000원까지 간다 그런다면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조금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종 투자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정은성 팀장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진단 잘 참고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은성 팀장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박클럽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종목 상담을 원하시거나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있으시면요.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